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고입니다. 자, 이번 4월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완화가 있어야 시장 반등,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미 지금까지 왔던 규제 완화는 약발을 다 했고, 최상급지가 거래가 돌아야만, 이들이 팔 수 있고 이들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이 회복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등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강남 3구와 용산의 규제지역 해제. 이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이거 실수요밖에 못 사는 거. 요게 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팔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취득세, 중과죠. 이게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 세 개, 3종 세트가 해결이 돼야만 이 세 개, 이 취득세 중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비용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강남 3구와 용산 최상급지죠. 여기가 풀리면서 금융 완화책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이 매도하는 그 수요에 비해서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는, 그러면서 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상급지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매도해서 다음 지역을 살 수 있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 이전에 1월부터 3월에 시장을 움직였던 동력은 뭡니까? 자,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비규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된다? 금융 완화책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추가로 지원 사격 들어간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자, 지금과 같은 이 조정장의 최고의 원인은 뭐죠? 최고의 원인은 고금리예요. 무려 1년 만에 7배를 올렸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 금리를 이렇게, 시장 금리를 낮추니까, 강제로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규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비규제 되면 두 채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아닌 거예요.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종부세도 완화가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또 DSR도 안 봐. 이러니까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발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요는 다 움직였다. 자, 다음 거래량을 올리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이상의 상급지를 돌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나오니까 특례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던 게 얼마까지입니까, 여러분들? 9억입니다. 9억 이하. 이 밑에 있는 저가 시장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 서울은 뭐 20평대 중심으로 급락지. 자, 이게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다? 노원. 그리고 강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뭐 송파까지. 자, 이게 지원책 들어가면서 간 거죠. 자, 이 송파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송파가 거래가 됐던 건 뭐다? 급락지라는 카테고리와 플러스해서 이제 15억 초가 아파트에 대출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차례 돈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 이상 호가로 넘어오면서 먹고 치고 올라왔느냐? 회복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도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어져야만 반등이고 회복이고 괄목할 만하게 나올 것이다. 거래를 막고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지금 4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겁니다. 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늘 결정된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죠? 문정권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다. 17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대요. 이건 너무 예전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기, 포퓰. 이게 바로 포퓰이죠. 게다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제가 일전에 말했던 게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거래량 때문에 이것도 국고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거래량보다 더 시급한 게 생겨버렸어요. 뭐죠?
바로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PF요. 부동산 PF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요한 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문제예요. 지방이 지금 미분양의 그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7만 호가 넘죠. 지금 7만 호 중반이고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자, 이게 다 지방에 몰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금융권이든 이 정부에서든 지금 제일 문제는 이것보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해결하는 거. 이걸 해결해야만 폭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 제가 말했죠. 불 보듯 반등 나오고 회복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래 그 에너지를 여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방으로. 만약에 이게 유지로 가닥이 나잖아요.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방향을 이 수도권, 서울의 거래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핵심지니까요.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을 올리는 심산이 아니라 이 돈의 방향은 지방이다. 지방의 분양권. 이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완화책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 24년부터 어떻게 돼요? 24년부터 단기 세율이 바뀌어요. 자, 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 세율입니다. 24년부터예요. 그리고 4월 7일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됐어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간, 공공과 이 민간의 규제 지역의 분양은 이제 3년. 그 외에는 이제 그 과밀 억제권은 1년. 과밀 억제권. 그 외에 기타는 이제 6개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은 의도대로 갑니다, 결국에. 의도대로 갈 수밖에. 초반에는요. 그 초반에는 의도대로 간다. 그게 분양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뜰 투자법도 분양권 관련돼서 뜰 거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도 분양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몰고 있잖아요. 토끼 사냥하듯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에는 시장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분양권이 될 겁니다. 기존 아파트가 아니고요. 자, 미분양 수치가 지금 75,000호. 이 1월 집계예요, 1월 집계. 지금은 더 올라와 있겠죠. 자, 시도별로 보면은 다 지방, 특히 뭐 대구, 그리고 뭐 경상도 지역. 여기가 이제 물량이 많습니다. 네. 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이미. 이제 추가로 건설을 못하게 막았죠.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허가를 안 해줍니다. 두 번째가 이미 이제 벌어져 있는 현장들이에요. 전국을 따지면 현장이 지금 5,000개 정도의 현장이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PF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10% 수준이에요, 지금.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미분양을 분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밑자를 빼는 거예요. 분양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완화책보다는 미분양을 분양되게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필 심산이 크다. 위에 거는 활성화되지 못하게 그냥 유지한다. 돈이 방향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위에 거는 두고 밑에 거에 혜택, 메리트를 줌으로써 움직이게 만든다. 그의 기본 작업은 이미 들어갔다. 전매 제한 완화, 그리고 단기 세율 완화로. 자, 전매 제한이 지방은 6개월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분양권 거래가 또 활발하게 될 거예요. 왜? 충분한 하락이 돼 있고 미분양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미분양에 관련한 분양을 받을 시에 혜택이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계속 몰면 그 방향으로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 여기가 뜨겁게 또 가격이 올라오면서 마피인 현장들이 수두룩 뭐 억 단위 마피인데 이게 회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 완화책들 때문에. 자, 동일하게 오늘 기사입니다. 금감원장이 부동산 PF 사업장 300여 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 말라. 이게 지금 가장 큰 불이라니까요. 수도권의 거래량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불이에요. 이거 터지면 줄줄이 세트거든요. 세트 발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완화책 돌리고 위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이 늦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생각보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더 늦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뉘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기존의 아파트 시장에 큰 기대, 큰 회복, 큰 반등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자, 일단 기존 아파트 시장 서울은 전세가율 50%가 붕괴했고요. 강남권은 이제 뭐 30% 코앞입니다. 20억 아파트가 전세가 7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할 때 내 자기 자본, 에쿼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가 돌기 어려운 수요자 창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수요자가 없는데. 자, 그래서 현명하게 자산을 굴리는 방식은 결국 정부의 바우처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도권 시장보다는, 자, 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는 제가 좌고우면 할 거 없죠. 앞으로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분양권, 입주권. 시장의 방향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 됩니다. 지방 싫죠? 지방 보래요, 누가? 지방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수도권의 분양권, 입주권을 노리시고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돈은 최소화. 내 돈은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특히 여러분들 인천은 분양한 곳도 많고요. 앞으로 분양하는 곳도 많아요. 분양권이 많다는 거죠, 인천이.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남부. 이런 지역들의 분양권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염두에서 봐야 되고, 특히 서울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이후면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기존의 아파트는 단순히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5년, 10년 지나가면 5년, 10년 지나간 준신축이자 구축이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사야 5년 뒤 신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입주권을 하면 10년 뒤에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려서 다음 세대의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을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단기, 당장 내년에 아파트 나올 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수익률로 보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길게 보시고 내 자기 자본 줄이고 핵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무조건. 자, 오늘 이후에 정말로 이제 4월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대로 간다. 그대로다. 유지. 갱신한다. 재지정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존 아파트 시장의 메리트가 또 그만큼 감소한다는 겁니다. 순환이 이루어질 이 완화책이 필요한 상황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중하급지만 한 바퀴 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오늘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지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된다면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이전에도 봤을 때 하락 이후에 다시 시장의 온기가 돌 때 가장 먼저 돈 곳은 항상 이 미분양의 해소를 위한 정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에 맨날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먼저 움직였더라. 회복이 되더라. 이게 나온 이후에 반등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단기만 보지 말고 5년 뒤, 10년 뒤를 본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 돈을 최소화해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지금 현재 5년 뒤, 10년 뒤 뜰 동네나 뜰 단지, 뜰 분양권, 뜰 입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강의에 나오셔서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 꼭 도는 되는 강의니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제가 2시간 진행하다가 시간을 줄였어요. 1시간만 진행을 합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신청해서 다음 강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중순에 지금 가능하실 거예요. 신청해 주시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